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인생이란 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엄마의 작은 콧노래.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우리 집의 일요일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더니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데 말이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외출 좀 하고 올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입지 않으시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입술, 빨간 립스틱. 엄마, 어디 가세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짓던 그런 미소. 친구 만나러 가. 점심 먹고 올게. 친구요? 누구세요?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야. 요즘 자주 만나. 엄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녁 전에 올게. 너도 점심 챙겨 먹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실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외출하시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도 자주 가시고 동네 친구들도 몇 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립스틱을 바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의식 중에 엄마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엄마 특유의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화장대 위를 보니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섀도우, 볼터치, 그리고 거의 다 다른 립스틱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쓰시던 것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신 물건들. 근데 오늘 엄마는 그 립스틱을 다시 발라보신 거였습니다. 왜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뭐랄까, 엄마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저를 떠나 어딘가로 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엄마는 점심 먹고 온다고 하셨으니 적어도 오후 3시는 되어야 들어오실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립스틱을 바르신 그 모습, 20년 만에 본 그 설레는 듯한 미소. 정말이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수진아 밥 먹어라 하시며 상을 차려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엄마 연세가 이제 72이신데 혹시 어디서 넘어지신 건 아닐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직 친구랑 차 마시고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네. 언제 오세요? 저녁 먹기 전에는 갈게. 너 저녁 뭐 먹을 거야? 엄마가 가서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래, 그럼 이따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목소리에서 들리던 그 밝음, 그 행복한 톤,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뭐가 불안한 거지?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왜 불편한 거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오실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엄마가 나타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분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분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신 후 엄마는 혼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급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하려는 것처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수진아. 엄마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녁은요? 아, 나 먹고 왔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와 함께 웃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를 제외한 누군가와 행복해 보이셨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은 건데, 외롭지 않으시면 좋은 건데,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엄마 방에서는 불이 꺼졌고 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파트 입구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웃고 있던 남자, 엄마의 밝은 얼굴, 제가 본 적 없던 그 표정.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일어났니? 얼굴 씻고 밥 먹어. 엄마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 있었고 움직임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밥과 찌개를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네.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엄마 얼굴을 자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살짝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아니요. 그냥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제 누구랑 만나셨는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엄마는 제 반응을 예상하신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좋은 사람이야. 요즘 자주 만나고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나는 사람? 엄마가 72살에? 엄마, 그게 무슨... 수진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생각했어.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자꾸 생각나더라.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분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저는 엄마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엄마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엄마, 저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아, 수진아. 너 있는 거 엄마가 모르겠니? 근데 말이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기대면 안 될 것 같았어. 넌 내 인생 살아야 하는데 엄마가 계속 매달리면 너도 힘들잖니.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아니야, 수진아. 넌 괜찮은 척 하는 거야. 엄마가 몰라. 엄마는 제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넌 10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남자 만난다는 소리 안 했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었고, 엄마 걱정된다고,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너 자신을 가둬놨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생각도 안 했고 친구들 모임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는 게 편했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이기적인 거 아는데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 엄마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엄마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혼하고 힘들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버텼는데, 근데 지금 엄마는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남자친구예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수진아,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아빠 사랑한 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야.
어떻게 다른데요? 똑같잖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빠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엄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 아빠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20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아? 밤마다 울면서 내 아빠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침이 되면 웃으면서 너한테 밥 차려주고 그렇게 살았어. 20년을.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수진아. 엄마도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 손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이상한 거니? 그게 배신이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일어나셨습니다. 엄마 좀 생각할 시간 줘. 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식어가는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 정말이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잘못하신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계셨고 저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먹으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습니다. 수진아. 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일 시간 있니? 왜요? 엄마가 그분 소개시켜주고 싶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 그 남자를? 저한테? 엄마, 저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만나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 마음도 정리되지 않겠니? 엄마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엄마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 수진아. 내일 점심때 우리 집에서 만나자. 엄마가 음식 준비할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의 특제 갈비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드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지. 첫 인사인데.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 있었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나 보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줄래? 저는 마지못해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키는 175cm쯤, 단정한 회색 재킷, 검은 태안경,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제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수진아, 미안해. 똑같은 톤, 똑같은 목소리의 높낮이,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아, 민호 씨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 씨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분을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민호 씨. 음식 곧 차릴게요. 엄마는 기쁜 듯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심지어 전까지 부치셨습니다. 정말 명절 상 차리듯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다 됐어요. 엄마와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저 식탁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전 남편의 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먹읍시다. 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께서 수진 씨가 IT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대단히 바쁘시겠어요. 민호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IT 회사에 다녔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더라고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셨군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수진아. 복지관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시고 그건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웃음. 제 전 남편이 제 친구들 앞에서 짓던 그 겸손한 척하는 웃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이. 지금? 네, 지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민호 씨,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저는 엄마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엄마를 마주 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안 돼요. 뭐? 저 사람이랑은 안 돼요, 엄마.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러니? 민호 씨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제 전 남편과 닮았다고? 그래서 보기 싫다고? 저 사람은 뭔데? 엄마한테 안 맞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아니? 알아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넌 지금 민호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거야. 알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왜? 대체 왜 안 되는데? 그냥요. 그냥? 그게 이유니? 엄마는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넌 엄마가 누굴 만나든 반대할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엄마가 혼자 있기를 바라는 거야. 평생 엄마 곁에 딸만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엄마가 계속 혼자이시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곁에는 저만 있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나 나가볼게. 민호 씨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엄마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를 사랑하는 건지, 엄마를 가두고 싶은 건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가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홀로 텅 빈 식탁을 바라보시며 엄마는 저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제발,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엄마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밥은 차려져 있었지만 엄마는 저보다 일찍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나 지금 내 집 앞인데 나와. 지금? 응, 지금. 커피 한잔 하자. 나와. 영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혼했을 때도 엄마와 함께 살게 됐을 때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 여전히 당차 보였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제대로 자긴 자? 응, 잤어. 거짓말. 다 보여. 가자, 카페. 영희는 제 팔을 잡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고 영희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영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수진아, 나 너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내가 힘들면 얼굴에 다 써 있어.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 그 남자를 만났는데 제 전 남편과 너무 닮았다는 것. 그래서 거부했고 엄마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 영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야, 나 이상한 거 맞지?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한 걸까?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응. 너 혹시 엄마가 행복해지면 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넌 이혼하고 나서 엄마 곁에 있었잖아. 엄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엄마를 돌보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넌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 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희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아, 그 남자가 내 전 남편이랑 닮았다는 건 핑계일 수도 있어. 진짜 이유는 내가 엄마를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가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운 거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영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정말 엄마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마저 떠나면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수진아, 넌 10년 동안 내 인생을 멈춰놨어. 이혼한 것도 상처였을 텐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엄마 뒤에 숨어버렸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나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해진 거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 안 해. 너도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말이야, 이제는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은 다른 거야. 근데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이면 그건 엄마가 판단하실 문제야. 엄마도 어른이시잖아. 72살이지만 여전히 어른이시고 본인 인생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영희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넌 지금 엄마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엄마를 가두고 있어. 내 불안 때문에.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나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무서워. 알아, 수진아. 다 알아. 근데 너 그거 알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엄마도 행복할 수 없어. 엄마는 지금 딸 눈치 보면서 죄책감 느끼고 계실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불안 때문에 엄마를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아, 그 남자 한 번 더 만나봐. 제대로. 선입견 없이.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해봐.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만약에 좋은 사람이면? 그럼 축복해줘야지. 엄마 행복, 내가 진짜 바라는 거잖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는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그리고 있잖아, 수진아. 응? 너도 이제 누군가 만나봐.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내 상처도 치유할 겸 새로운 사람 만나보는 거 어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충분히 매력적이야. 그냥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지. 영희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생각해봐, 수진아. 엄마도 72살에 새로운 사랑 시작하셨잖아. 너는 겨우 45살이야. 아직 젊어.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셨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희와 나눈 대화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엄마를 가두고 있었다는 말, 제 불안 때문이라는 말,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엄마는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왔니?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아, 저는 엄마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때문에 엄마를 가둔 거였어요. 제가 외로워서 엄마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분, 민호 씨 다시 만나봐도 될까요?
이번엔 제대로 선입견 없이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엄마를 놓아드릴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다시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민호 씨가 내일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선입견 없이 만나봐. 네, 엄마. 같이 갈게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우리는 근처 한강공원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는 편안한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자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와 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그 뒤를 따르며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민호 씨가 알려준 스트레칭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아침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민호 씨는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민호 씨와 이야기할 때 표정이 밝았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시간, 민호 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지난번에 실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얘기를 하셨을 때 수진 씨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어머님을 만나고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암으로 오래 투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지만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오래 혼자 사셨잖아요. 그 외로움을 이해하기에 저는 그냥 어머님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처럼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 네, 수진 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호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어머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엄마는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는지 눈가가 촉촉해져 계셨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기분이 좋으신지 콧노래를 부르시며 저녁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민호 씨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외로웠다는 것, 민호 씨도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두 분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소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아마 부엌에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궁금증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당신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학교에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밤마다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7년 9월 5일. 오늘 동네 아주머니가 재혼 권유를 했습니다. 좋은 분이 있다며.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진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2010년 4월 23일. 수진이가 이혼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꼭 지켜줘야겠어요. 수진이는 나만 있잖아요. 2015년 11월 8일. 수진이는 이제 회복된 것 같습니다. 웃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라는 게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한테 내색할 수 없어요. 수진이가 저 때문에 더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20년 6월 30일.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신 떠난 지.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인 게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게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페이지. 2024년 3월 14일. 오늘 복지관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자꾸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20년 동안 이렇게 외로워하셨던 겁니다. 저를 위해 재혼도 포기하시고 저 때문에 당신의 행복도 미루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한 겁니까? 엄마가 겨우 행복을 찾으셨는데 저는 그걸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수진아? 뒤돌아보니 엄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셨습니다. 그거, 엄마. 저는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아,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이렇게 참으셨는데 엄마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수진아,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근데 엄마는 너무 오래 혼자 계셨어요. 너무 오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함, 엄마의 체온, 그리고 엄마의 외로움.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민호 씨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엄마 행복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엄마도 편히 주무셨을 거라 믿으며
그날 이후 일주일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엄마는 다시 밝아지셨고 민호 씨와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외출하실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점심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 그럼 엄마가 김치찌개 끓일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눈 뜨세요, 엄마. 제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엄마를 데리고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얀 복도, 차가운 벽, 소독약 냄새.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이제야 엄마의 행복을 인정했는데, 이제야 화해했는데, 이렇게 떠나실까봐. 엄마, 제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호 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시는 모습. 수진 씨,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 중이세요. 민호 씨는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구나. 민호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엄마 강하세요. 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딸입니다. 환자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만큼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스트레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겁니다. 제 탓입니다. 수진 씨,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탓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깨어나세요. 민호 씨는 반대편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깨어나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같이 가고 싶은 곳도 많고요. 그는 엄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세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웃을 수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 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행복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병실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와 민호 씨는 여전히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약하게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걱정 끼쳤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스트레스 드렸죠?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돌려 민호 씨를 보셨습니다. 민호 씨도 오셨네요. 어머님, 민호 씨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작은 병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그 은은한 달빛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민호 씨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두 분을 축복해야겠다고,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야겠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제 길을 가야겠다고. 엄마가 태어나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무리하지 않고 쉬셔야 했습니다. 민호 씨도 매일 들러 엄마를 챙겨주셨습니다. 과일도 가져오시고 엄마와 함께 산책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 씨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오늘 제가 케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머, 무슨 날인가요? 엄마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그냥 세 분이 함께 차 한잔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케이크를 나누어 주시고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동안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 하지만 민호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그걸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호 씨, 무슨 할 말 있으세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파란색 벨벳 상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상자를 엄마 앞에 놓으셨습니다. 어머님,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반지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호 씨는 엄마를 바라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미소, 어머님의 따뜻함,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민호 씨, 저는 어머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없습니다. 화려한 삶도 큰 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남은 시간을, 제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엄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도 두려움도 미안함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수진아, 진심이에요, 엄마. 제가 이기적이어서 엄마를 붙잡고 있었던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호 씨를 보았습니다. 민호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당신 자신은 늘 뒤로 미루시면서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시간이에요. 민호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어머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동안. 아니야, 수진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엄마가 오히려 미안해. 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같이. 그래, 수진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엄마는 저에게서 떨어져 민호 씨를 보셨습니다. 민호 씨, 네, 어머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저도 민호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을. 민호 씨는 반지를 꺼내 엄마 손가락에 끼워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의 손.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 손에 이제 새로운 반지가 끼워진 겁니다. 엄마는 반지를 보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호 씨도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실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거실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저도 그게 좋아요.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엄마도 동의하셨습니다. 수진 씨, 민호 씨가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님 옆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씨의 축복이 있어야 저희도 마음 편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엄마 옆에서 축하해 드릴게요.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이제 민호 씨가 있잖니. 넌 너를 위해 살아.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노력해 볼게요. 이제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 믿어. 우리는 다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날짜, 장소, 초대할 사람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민호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엄마와 손을 잡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늘은 엄마와 민호 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작은 예식장. 초대받은 사람은 50명 남짓. 엄마의 친구분들, 민호 씨의 가족들, 그리고 저와 영희.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하고 우아한 드레스. 머리는 곱게 올리셨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을 하셨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엄마는 거울을 보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니까 우스워 보이지? 아니에요. 정말 예쁘세요. 진짜로요. 저는 엄마 옆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녀. 엄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환한 얼굴. 수진아. 네, 엄마.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축복해줘서.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엄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립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밝은 코랄 핑크색.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색. 엄마, 이제 낡은 립스틱은 버리세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립스틱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하세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울지 마세요, 엄마. 화장 다 지워져요. 엄마는 웃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바르셨습니다. 거울 속 엄마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때, 수진아? 완벽해요, 엄마.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 꽉.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꽃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고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앞에 서 계셨습니다. 긴장하신 건지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는 수줍은 듯 웃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민호 씨는 엄마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도착하자 저는 엄마 손을 민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민호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호 씨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옆으로 물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 민호 씨와 엄마의 서약.
저 강민호는 이분순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저 이분수는 강민호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키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홀에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엄마의 친구분들이 엄마에게 축하 인사를 하셨고 민호 씨의 가족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영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진심으로. 뭐가? 엄마 행복 축하해 주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엄마와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은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나도 깨달았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맞아. 그게 진짜 사랑이지. 영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는 언제 시작할 거야? 뭘? 너 인생. 엄마는 이제 행복하시잖아. 너도 이제 내 행복 찾아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해볼까 해. 진심이야? 응. 엄마가 72살에 용기 내셨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잖아.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 수진이도 드디어 각성했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민호 씨랑 나 이제 신혼여행 갈 거야. 2주 정도. 어디로 가세요? 제주도. 민호 씨가 거기 가고 싶대. 좋겠다. 즐겁게 다녀오세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그래도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엄마처럼.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네. 엄마가 키워주셔서요. 우리는 한 번 더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10년 동안 무채색으로 살았던 제 얼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새로운 제가 보였습니다.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다음 주에 소개팅 하나 잡아줄래? 영희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미쳤어. 진짜. 오케이, 내가 좋은 사람 찾아볼게. 키읔키읔키읔.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도 우리 모두 각자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엄마처럼.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 6개월 후 엄마와 민호 씨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가끔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저는 영희가 소개해준 남자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넷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엄마와 민호 씨, 저와 제가 만나는 그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